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3일에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현재 분위기는 당연히 홍준표가 아니냐, 당 대표가 아니겠냐, 당권을 주지 않겠냐라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가 SNS에 어떤 글을 올렸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선거 보조금이 15% 이상 득표를 해야 나오는데 그게 안 될까봐 나는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 광고도 11번만 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44번을 한 반면에 그렇게 돈을 아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이제 선거 패배 후에 당이 당직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했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근데 보너스 잔치라니요? 무슨 돈을 줬답니까? 근데 이제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월에 당직자들이 선거를 하느라고 휴가를 가지 못해서 네. 선거를 잘 치렀고 잘 치러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 고생을 굉장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휴가비로 200만 원씩 준 거다. 그런데 홍 전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음 당대표에서 너무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니냐, 당원들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연차 월차 휴가가 자유롭지 못한 네. 대신에 이제 겨울에 이제 휴가를 가는 것이 이제 당직자들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선 일정이 저기 바뀌는 바람에 잘 못 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전해 준 것으로 당직자들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지지율, 득표율이 20%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본인 덕분에 이 선거 보조금도 다 보전받을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자, 미국에 있지만 SNS를 통해서 계속 정치 참여를 하고 한 수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합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나요? 홍준표 전 지사. 이제 당대표 출마는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6월 10일에 이제 귀국을 하는 거는 6월 6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서 오는 거다. 문재인 정부의 보수 주기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뜻을 측근이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뜻을 굳혔지만 가급적이면은 추대 형식을 바란다. 이런 뜻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의원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일본으로 떠났던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머리 식히러 갔는데 좀 쉬다 왔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좀 파격적으로 이미지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기 지도부는 좀 젊고 유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좀 고려하고 그건 뭐 전혀 전당대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당대 또 외국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이현숙이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본에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왔다 이런 얘기는 좀 비하인드로 안 흘려주던가요? 기자들에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찬회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기자들끼리 사석에서 모인 자리에서도 나는 얘기를 안 할 거야 하면서 발언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뭐 했답니까? 일본에서도 뭐 쉬고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얘기는 이제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뭐 젊고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했지 뭐 비대위 그 전에 나왔던 김무성 전 대표가 비대위를 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뭐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요. 자기는 그냥 뭐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출국장에서 나올 때 가방 던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다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화면. 자, 출국 게이트를 나오면서 가방을 쭉 밀고 보좌관이 받아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지금 화면 자세히 보시면 네. 마이크가 2개고 휴대전화 2개입니다. 네. 이게 불과 몇 달 전, 1년 전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지금의 보수 이쪽에 신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본인 개인으로서는 저렇게 당당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회적인 관심도나 중요도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제안할
이야기 자체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겠죠. 네.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쏟아내야 됩니다. 근데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방선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구를 당 얼굴로 내세워서 뭘 해보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 빠진 게 지금 범보수 진영의 처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자료 화면을 틀던 우리 제작진이 지금 부조에서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저 화면 글쎄요. 저 재밌어 보이는 화면이기도 하지만 나와서 취재진이 몇 명 나와 있지 않은 저 상황 이 부분을 또 이동영 차장이 짚어줬습니다. 현재 보수당의 입장이 이렇게 처해진 게 아니냐 이런 걸 대변해 준다라고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 오늘은요 중국의 바둑 기사 커제와 대결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현 알파고와 중국 커제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는데요. 뭐 예상했던 대로 커제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본인은 네.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네. 오늘 4시간이 넘는 대국에서 한집반으로 알파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세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랭킹 1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큰 실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아주 끝까지 시종 일관 알파고가 야금야금 압박을 해가면서 네. 바둑 전체를 압도하는 그런 형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커제 기사가 이 알파고와의 경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과의 경기를 보면서 되게 자신감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게 벌써 작년 3월이죠. 네. 중국에서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해설했습니다. 네. 그 해설한 후에 알파고가 5대0으로 이제 1국 이기고 나서요. 5국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세돌 구단이 이제 그 초반에 패배를 거듭하자 이세돌은 인간 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하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이건 벌써 작년 이야기입니다. 네. 그 후에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또 이제 알파고가 익명으로 인터넷 바둑을 통해서 이제 최고수 국내 세계 최고수를 상대로 60연승을 하는데요. 네. 그 후에 나도 이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입장은 바꿉니다. 네. 따라서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뭐 작년 3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감을 이미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알파고가 또 진화를 하고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실력이 그때랑은 또 달라졌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자, 커제라는 이 바둑 기사 도대체 어느 정도의 최강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 1997년생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치면 21살이고 만 네. 나이로 따지면 20살쯤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내 바둑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메이저 대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화재배를 비롯해서 3개 대회가 있는데 네. 그 대회를 모두 재패를 했습니다. 최연소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랭킹, 그러니까 바둑에는 세계 랭킹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내 1등이고 세계 최연소로 메이저 3대 대회를 모두 다 석권했기 때문에 네. 가장 실력이 뛰어난 기사다라고 평가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커제도 이 알파고와 5번의 대국을 치르게 되는데 글쎄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5판을 모두 질 것이다. 알파고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돌 구단은 4번째 대국에서 알파고의 승리를 거두었죠. 당시에 이 4번째 대국 이후에 했던 인터뷰 내용, 이세돌 구단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백보다는 흙을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가 나왔을 때는 일종의 버그 형태로 좀 대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 못했을 때 좀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100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5국에서는 흙으로 한번 두고 싶고요. 100으로 이기는 것보다 흙으로 이기는 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흑본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좀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확실히 커제보다 겸손하군요. 화면으로 봐도 딱 인터뷰 내용이 겸손한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대결했을 때와 커제 구단과 대결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이번에? 예,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요. 알파고가 어떤 선생님을 놓고 공부한 게 아니라 네. 실제 벌어졌던 바둑 기사의 기보를 놓고 아하. 반복적으로 수백만 건의 유명한 대국을 익힌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패턴으로 흑과 백돌이 옮겨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기보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네. 그 사이에 1년여 동안의 이 시간 동안에는 이런 기존의 기보를 반복적으로 더 많은 양을 정말 암기, 주입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자료 없이 스스로 어떤 돌을 어느 자리에 놓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아하. 아주 많이 길렀다고 합니다. 훨씬 그러니까 똑똑해진 거군요. 사실 저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이거는 정말 천지창조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금방이라도 돌아온 것처럼 네.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로 자율학습 능력을 키워왔는지는 조금 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어떤 판단력을 갖게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계로서 장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결할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전부 다 TV에 달려들어서 구경을 하고 진짜 바둑이라는 것을 TV에 앉아서 그렇게 오래 본 적도 다들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커세, 중국의 1위인 커세가 알파고와 지금 대결하는 부분은 중국에서는 TV로 못 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계 자체가 네. 그 유튜브죠. 유튜브를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진행이 됐는데 네. 중국은 현재 그 유튜브를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없었고 실제로 그 자신만만해하던 커제 구단이 머리를 쥐어잡고 얼굴을 쥐어잡는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이 함께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 주요 매체들이 가졌던 어떤 반응도 뜨뜻미지근했는데 네. 뭐 바이두나 텅신 등의 이제 그 뉴스 포털에서도 그 이런 대국 관련 보도가 주요 뉴스로서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또 환구망이라고 하는 이제 관영 매체 또한 대국전 이제 현장 사진을 보여주긴 했는데 해당 내용을 이제 비중 있게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최고의 바둑 기사가 나섰는데도 오히려 이세돌, 알파고 그 대결 그때 국내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온 국민이 열광을 했던 그 대전 때보다는 언론의 관심들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남은 경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스돌 구단은 5번을 뒀지만 커제는 3번 둡니다. 네. 오늘 포함해서 3번이고 앞으로 2번의 대국이 남아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26일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세계 최강의 그런 기사 중에 한 명인 구리 렌샤오가 이제 등장하는데 네. 이게 구리 구단에 한 번 두고 알파고가 한 번 두고 그리고 또 렌샤오가 두고 알파고가 둡니다. 즉 이제 알파고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파고와 함께 팀으로 이제 그 페어 바둑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네.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전을 볼 수 있겠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5명의 중국의 기사가 상담을 해가지고 같이 네. 회의를 해가지고 한 수를 같이 들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5대1로 알파고와 그 대결하게 되는데요. 네. 과연 여기에서도 알파고가 이길 수 있을지 과연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대국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뉴스탑 10. 다음 준비된 순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김정한 채널A 국제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죠.